검토한 기획단 요원 및 이를 심의하고 승인한 4.3위원들을 위촉하고 채용한 데 있어서 채용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보고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필자와 기획단 위원 및 4.3위원 대부분을 좌편향 인물로 선정하였으므로 보고서는 좌편향되게 집필되었고 좌파에게 유리하게 분석하고 평가되었으며 자신들의 논리 전개에 불리한 자료는 아예 보고서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충돌의 한쪽 당사자인 군과 경찰 측의 의견을 묵살하고 희생자 측의 의견만 반영함으로써 편파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북한의 사실상의 공산정부를 세운 소련이 유엔의 남북한 동시 선거를 반대하였는데도 이를 묵살했으며 자유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통해 정부를 수립하여 하는 유엔의 노력에 대해서 단선 단정 반대가 구국투쟁이라고 한 남자당의 구원호 주장을 아무 비판 없이 보고서에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48년 4월 15일 남로당 제주포탄 회의와 10월 24일 대정부 선전포고 및 10월 말에 적발된 군경 불합치 사건 등을 정부 보고에서 제외시킨 것은 좌편향 시각과 편파적으로 규설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상규명보다는 희생자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제1조 목적에는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먼저 하고 진상규명의 토대 위에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좌편향 집필자들은 이런 모든 4.3 사건 사망자들을 희생자로 만들어서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하려고 했으며 이에 걸림돌이 되는 자료들은 유민하고 다 버렸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던 제주도 출신 집필팀장이나 원고를 검토한 기획단의 모 위원은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고를 작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식적으로. 4.3 사망자 전원을 희생자로 만들어서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킨 남당 측의 잘못은 지적하지 않고 4.3을 정부 측의 잘못에 대한 주민들의 공개라고 함으로써 의거로 만들었으며 정부 명령에 따라 이들을 진압한 군이나 경찰 등의 잘못을 심소 공개하여 부각시킴으로써 군경을 학살자로 매도했습니다. 4.3 사건을 주도했던 김다쌤은 김영열과 단독 회담 시에 살인 방어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의거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김다쌤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당 측의 주민 학살 사례는 몇 개만 소개하고 군경 측의 주민 학살 사례는 수십 개를 소개함으로써 군경의 잔악상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4.3에서 죽은 자는 남로 당원까지도 모두 어우르게 죽은 생자로 만들어서 명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정무보고서는 남로당의 잘못은 거론도 하지 않고 이를 은폐한 반면 군경의 잘못을 부각시킴으로써 진상규명보다는 희생자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습니다. 역시 진상을 애국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큼지막한 그 진상 왜곡 외에도 수많은 왜곡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유인멜 한 15개 정도를 사례를 제시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전부 소개를 하지 못하고 몇 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로당이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고 제주도를 무력으로 장악하여 인민공화국을 세우려 했던 군경 불합치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남당 제주도 땅은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 이름으로 요소 반란 사건이 한창이던 10월 24일 정부에 선처포고를 했고, 뒤이어 군과 경찰 등의 침투한 뿌락치들과 연합해서 제주 전역을 장악할 기도를 했다가 10월 28일과 30일 밤에 군과 경찰께서 각각 적발을 해서 많은 가담자가 일망타진되었고, 뒤이은 군호 작전으로 공산 6.1때도 큰 타격을 받아서 인민과학을 세우려 했던 남나고 계획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집필한 관계자가 있습니다. 양조운과 김종민. 양조운은 집필 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종민은 고민에서 직접 집필한 자인데,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4.3을 말한다는 책 4권에서는 남로당이 정부에 선정보고한 것을 기록했고, 또 군 불합치 사건과 경찰 불합치 사건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책에서 기록한 이 내용을 정부부에서는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3 사건을 반란이 아니라 민중항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고, 군경이 무조건 주민들을 학살했다고 군경을 모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빼버린 것입니다. 또 대단히 중요한 역사 왜곡이고 역사 뒤죽기입니다. 두 번째, 남로당 폭동 지령을 부인을 했습니다. 제주경찰은 2월 중순부터 3월 15일 사이에 제주 전역에서 폭동을 시작하라는 지령문을 남로당 회의양을 급습을 해서 압수를 했습니다. 또한 그 남로당 간부인 이재복을 신문한 바 있는 그 빈채란 씨는 27 폭동이 진압된 직후 남로당 중앙당이 사람을 제주에 보내서 강력한 폭동을 전개하라는 그 지령을 내렸다고 이선교 현직 목사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로당 내부 문건에는 육지를 15일 동안 다녀온 원로가 3월 15일 이번 무장 공격에 경비를 최대한 동원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건의 자료는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 기록 내지는 폭동 관련 지시문입니다. 이렇게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 기록이 있음에도 집필 책임자는 경찰이 압수한 문건에는 발신자가 없어 중앙당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 또 증언은 녹음이 안 돼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집필자는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 지령을 시인하면은 민중공비나 민중항쟁서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다라고 의도적으로 중앙당의 폭동 지령을 부인했습니다. 이는 4.3 사건의 성격을 반란해서 민중항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진상 왜곡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역사 뒤집기 한 부분입니다. 반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 48년 4월 15일로 제주도당 대의를 은폐를 했습니다. 48년 4월 15일 제주도당 대의는 중앙당 요구로 열렸고, 또 중앙당의 간부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의에서는 앞으로 투쟁 목표는 단독 선거 저지에 둔다, 또 면당별로 일개 중대식 편성된 인민유익들 통합해서 도당 이하에 3개 연대로 편성한다, 또는 군사부 신설과 간부급 인사이동을 한 2월 25일로 그 도당 개편을 추진한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도당대회는 중앙당이 4.3 사건에 직접 개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투쟁 결과를 분석하고 면당별로 일개 중대로 편성되었던 유격대의 편제를 개편해서 중앙당 직속에 3개 연대를 두어서 대규모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3 사건에 관한 중요한 전략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을
정부 보고서는 은폐를 했는데 이는 4.3 사건이 중앙당과 직접 관계가 없고 주민 붕괴나 민중 항쟁을 주장하기 위해서 은폐한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역사 은폐입니다. 다음 유격대 사령관과 군내 뿌락지간 두 차례 대책회의를 마찬가지로 은폐했습니다. 4.3 사건에서 무장대 측이 인민유격대 측이 군내에 침투한 뿌락지들과 4월 20일과 5월 10일 두 차례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것을 다 은폐를 했습니다. 미 군정은 제주도 4.3 사태가 경찰력만으로는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산의 제5연대에서 1계대를 차출해서 4월 20일 제주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밀을 알게 된 구현대 제3중기장 문상길 중위는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유격대 사령관 김다삼과 긴급 회합을 갖고 정보 교환, 무기 공급, 활용병 추진, 교황 자료 배포, 최후 단계에서 합류 및 투쟁 등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박정경 중령이 제9인대장에 취임하자 그 다음 날인 5월 7일에 중앙당에서 제주도 땅에 중앙당 올구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올구는 유격대 대표와 군각시 대표와 회합을 추진을 했고 그 결과 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5월 10일 남당 측에서 군사부장님 유격대 사령관 김다삼과 조직부장 김양근, 군 프락지로서 5연대 대대장 도일경 소령과 9연대 정무과장 이율락 중위가 회합을 갖고 상호 최대한 협조, 적극적인 사보타주 전술 사용, 반동인 박진경 연대장 숙청, 정보 교환, 무기 공급, 활용병 추진 등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벌대 사령관 연대장 암살과 작전 방해, 활용병 추진 등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도 이를 보고서에서 고의적으로 제시하면서 진상을 늘폐하고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다음에 집단 인명피해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가의 안녕을 책임지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주 4.3에서는 남당이 무력을 동원해서 질서를 어질피고 혼란을 부추긴 차원을 넘어서 건국까지 저지하려는 반란을 획책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당연히 계엄령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를 진압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진압 명령을 내리면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진압관에서 다소 무리가 있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남여당 무장대는 민간 복장을 하고 있어서 그는 무장대와 민간인과 구별이 어려웠고 또 과연 진압을 한 탓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방 토색, 반도 및 절도 등 악등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해서 법의 존엄성을 표시하라는 그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4.3에서 학살 명령인처럼 아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는 남당 측에 가담한 제주도민들은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이었다고 자신들이 자인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뒤집어 김일성에게 바치는 반도라면은 대통령은 당연히